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2020년도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회차 41번 문제입니다. 중력 침전을 결정하는 중요 매개 변수는 먼지 입자의 침전 속도입니다. 이때 먼지의 침전 속도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우리는 침전 속도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침전 속도 공식인 VG는 18뮤분의 dP의 제곱 ρP 마이너스 로의 G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침전 속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인자는 제곱 관계인 입자의 직경과 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과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인자이기 때문에 먼지의 침전 속도 결정은 입자의 크기와 밀도가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악취 물질 중 공기 중에 최소 감지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때 최소 감지 농도에 대한 물질들을 모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세 가지 물질은 암기하도록 합니다. 최소 감지 농도가 가장 작은 것은 3메틸아민, 두 번째로 작은 것은 페놀, 세 번째는 황화수소입니다. 나머지 물질들도 있지만 기출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 물질에 대한 기출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암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면 3메틸아민과 페놀은 해당 보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작은 황화수소가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4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심력 집진장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선 유입식에 대한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장치의 압력 손실은 5000 mmHg2O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큰 압력 손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압력 손실을 갖는 것은 벤츄리미터인데 이것도 300에서 800 mmH2O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력 집진장치는 그거보다 작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150 정도의 압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 2번 장치 입구의 가스 속도는 18에서 20cm/s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나 작은 속도입니다. 원심력 집진장치의 입구 유속은 대략 7에서 15m/s 정도가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 3번 유입구 모양에 따라 나선형과 와류형으로 분류된다. 해당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는데 4번 보기를 보면 도익선해식이라고도 하는데 도익선해식은 접선 유입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류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원심력 집진장치에 대한 내용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계산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함께 암기를 해주는 게 좋은 포인트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 염소 농도 0.2%인 굴뚝 배출가스 3000m 세제곱퍼아워를 수산화 칼슘 용액을 이용하여 염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산화 칼슘의 분자량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분자는 CaOH2라고 쓸 수 있으며 분자량은 7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기초 부분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론적으로 필요한 시간당 수산화 칼슘의 양 kg/h를 구하는 문제로 처리 효율은 100%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출되는 염소가스를 100%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염소가스가 즉 제거되는 염소가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염소 제거량입니다.
염소 제거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농도 곱하기 유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농도는 0.2%로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이 퍼센트를 ppm 단위로 바꿀 수가 있는데 1%는 10의 4제곱 ppm이라는 것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문제 그리고 수질환경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0.2 곱하기 10의 4제곱 ml per 미터 세제곱이 되고 이때 유량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3000 S미터 3승 per hour를 곱해줍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부피 단위가 아니라 질량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22.4 ml 그 다음에 염소의 분자량인 71mg을 써주도록 합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은 mg에서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kg이기 때문에 kg으로 환산을 해주도록 합니다. 1kg은 10의 6제곱 mg이 되죠.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9.0179 kg per hour가 됩니다. 자, 단위가 어떻게 소거되냐면 밀리리터, 그 다음에 미리그램, 그 다음에 미터 3승 이런 식으로 소거가 됩니다. 따라서 남는 단위는 킬로그램과 아워가 남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염소 제거량을 구했기 때문에 반응비를 이용해서 필요한 수산화 칼슘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응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수산의 칼슘의 반응비는 1대1이라는 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염소 대 수산화 칼슘은 1대1이기 때문에 분자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염소의 분자량은 71,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의 분자량은 74. 이때 염소 제거량은 위에서 구한 19.0179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수산화 칼슘의 양이기 때문에 X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때 비례식을 이용할 때는 X자로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71분의 그 다음에 19.0179 곱하기 74를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면 19.82 kg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이용해서 혹은 반응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 정도는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56번 문제입니다. 굴뚝 배출가스량은 2000m 세제곱 per hour. 이 배출가스 중 불화수소의 농도는 500ml per 미터 3승이다. 이때 이것이 ppm 단위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배출가스를 50m 세제곱의 물로 세정을 해서 24시간 후에 순환수인 폐수의 pH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불화수소는 100% 전리가 되며 불화수소 이외의 영향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pH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때 세정된 불화수소를 통해서 몰농도를 구해주면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세정된 불화수소의 몰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배출가스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얼마만큼이 들어오게 되냐면 2000 S미터 3승 per hour만큼 불화수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불화수소의 농도는 500 ml per S미터 3승. 그 다음에 어떻게 환산을 해주면 되냐면 배출가스를 50m 세제곱의 물로 세정을 하기 때문에 세정되는 물은 분모에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운영을 하면 24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24시간은 분자에 대입 그 다음에 몰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22.4리터를 몰수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S미터 3승 소거 그 다음에 아워가 소거되었는데 이때 밀리터와 미터 3승 그 다음에 리터가 아직 소거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몰과 리터는 살려두어야지 몰농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거해야 될 것은 밀리리터와 미터 3승. 자, 밀리리터와 미터 3승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1미터 세제곱은 10의 6제곱 밀리리터와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자를 사용해서 소거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면 답이 무엇이 나오냐면 2.14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몰농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의 pH를 구해줘야 되죠. 폐수의 p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로그 H 플러스 분의 1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몰농도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H는 로그 분자의 1, 분모에는 2.14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약 1.7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사이클론의 원추부의 높이가 1.4m, 유입구의 높이가 15cm, 원통부의 높이가 1.4m일 때 외부 선해류의 회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공식이 주어져 있지만 공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되는 공식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인자들이 어떻게 대입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이때 HA에는 어떤 것을 대입해 주는 것이냐면 유입구의 높이를 대입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위는 모두 미터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HB는 어떤 것을 대입하냐면 원통부의 높이, 그 다음에 HC는 무엇이냐면 원추부의 높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단위는 미터로 통일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선해류의 회전수인 N2는 지금 유입구의 높이가 15cm였는데 미터로 바꾸게 되면 0.15m, 그 다음에 HB는 원통부의 높이이기 때문에 1.4, 그 다음에 2분의 원추부인 1.4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4회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해당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입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회 기출문제 중 41번 문제입니다. 전기 집진장치로 함진가스를 처리하고자 할 때 입자의 겉보기 고유 저항 높을 경우에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고유 저항이 높을 경우에는 무슨 현상이 발생되냐면 역전리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역전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진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아황산가스를 조절제로 투입하게 되면 역전리 현상이 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처리가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하게 되면 집진면이 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역전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탈진의 빈도를 늘리거나 타격 강도를 높인다. 왜냐하면 역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집진극에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습식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타격 강도를 높여서 이 먼지들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암모니아를 조절제로 주입하고 건식 집진장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건식 집진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습식 집진장치를 사용해 줘야 되고 암모니아 조절제는 어디에 주입하냐면 제비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입하는 조절제입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평판형 전기 집진장치의 집진판 사이의 간격이 10cm, 가스의 유속은 3m/s, 그 다음에 입자의 집진극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4.8cm/s입니다. 이때 측류 영역에서 입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이론적인 집진극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진극의 길이 공식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암기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집진극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먼지의 겉보기 이동 속도분의 그 다음에 방전극과 집진극 사이의 거리인 R, 그 다음에 처리가스의 유속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도 단위를 통일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MKS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R에 대한 것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R은 무엇이었냐면 집진판 사이의 간격이었는데 R이 근데 방전극과 집진극 사이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10cm는 집진극과 집진극의 거리이기 때문에 방전극과의 거리는 그것의 절반이 돼서 5cm가 되지만 이것을 MKS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0.05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스의 유속은 m/s이기 때문에 그대로 3m/s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만 집진극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4.8 cm/s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m/s로 바꿔주게 되면 0.048 m/s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에 두드리게 되면 3.13m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공식을 알 수 있다면 대입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자들을 어떻게 대입하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아닌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활성탄으로 흡착 시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인가? 활성탄으로 흡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자량이 공기량보다 큰 45보다 클 경우에 흡착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자량보다 작을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일산화질소는 분자량이 몇이냐면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5보다 작기 때문에 흡착 시 효과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끔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회차로 넘어가서 4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면적이 1.5m 제곱인 여과집진 장치로 먼지 농도가 1.5g/m 세제곱인 배기가스가 100m 세제곱/미니트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모두 여과포에서 제거되었으며 집진된 먼지층의 밀도가 1g/세제곱 cm라면 1시간 후에 여과된 먼지층의 두께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먼지층의 두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지층의 두께는 먼지의 밀도 분의 그 다음에 먼지 부하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먼지의 밀도는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지층의 밀도만 구해주면 우리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먼지의 부하량 LD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먼지 부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유입 농도 곱하기 여과 속도 그 다음에 시간, 이때 시간은 탈진 주기 그 다음에 효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MKS로 통일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과 속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과 속도를 바꿔주도록 하면 여과 속도는 100 여과 속도는 어떤 식으로 바꿔주면 되냐면 유량과 면적을 이용해서 유속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과 속도는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유량 단위는 앞에 부분이 나와 있죠. 배기가스가 100m 세제곱/미니트 그 다음에 단면적은 어디 나와 있냐면 1.5 미터 제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시간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MKS지만 지금은 시간 단위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60분 hour를 통해서 바꿔주게 되면 해당 유속은 4000 m/h라는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먼지 부하량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LD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LD는 유입 농도가 1.5입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긋고 1.5g/m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되는 것이 유속 4000 m/h, 그 다음에 곱해줘야 되는 것은 탈진 주기입니다. 근데 1시간 후에 여과된 먼지이기 때문에 1시간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효율은 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6000g/m 제곱이라는 먼지 부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먼지층의 두께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D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지 부하인 6000g/m 제곱, 그 다음에 밀도는 1g/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g과 g은 소거되지만 지금 부피 단위가 소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 단위를 소거해 보도록 하면 1m는 이때 1m는 100cm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이용해서 단위 환산을 해보도록 하면 1m는 100cm가 되는데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미터 세제곱을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냐면 밀리미터로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분모 쪽에 세제곱 센티미터가 생기기 때문에 소거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미터 제곱과 세제곱이 소거돼서 미터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터를 10의 세제곱 밀리미터로 수정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답은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이 부분은 지우게 되면 6mm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두 가지 공식이 합쳐져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 문제 52번 문제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는 여과제를 사용해서 높은 집진 효율을 갖는 집진 장치로 알고 있죠. 따라서 1번을 보게 되면 폭발성, 점착성 및 흡습성 분진의 제거에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폭발성과 점착성이 있는 분진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여과제에 계속 끼게 돼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재를 보게 되면 여과 집진 장치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의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해당 문제도 간단합니다. 실내에서 발생하는 CO2의 양이 시간당 0.3m 세제곱, 그 다음에 필요한 환기량을 구하는 것인데, 이때 CO2의 허용 농도는 0.1%이고 외기의 CO2 농도는 0.03%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환기량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환기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허용 농도 빼기 외기 농도분의 그 다음에 CO2 발생량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CA는 무엇이었냐면 CO2의 허용 농도, 즉 0.1, 그 다음에 CB는 무엇이냐면 외기의 CO2 농도 0.03, 그 다음에 CO2의 발생량이 X였는데 0.3m 세제곱 per hour만큼 발생을 하죠. 그래서 0.3을 대입한 후에 100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428.57 m 세제곱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외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방법처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금 보게 되면 2020년도에는 뭔가 문제가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이전 기출문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기출문제도 충분히 봐주신 다음에 20년도를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다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하루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기사는 1과목
2과목, 3과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3가지 과목을 충분히 하신 후에 단순 암기 부분인 4과목 부분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